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어, 그동안, 한 일주일 못 올렸나요? 제가? 요즘에 연구가 좀 바빠가지고요. 근데 연구가 잘 안 풀려가지고, 지금 막 거의 막, 로우 데이터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 마음대로 하는 방송이니까, 이거 뭐, 강의라고 하시는데, 강의라고 하면은 또, 약간 좀 쫄리는 게 있잖아요. 예. 하지만 드립에 있어서 쫄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런 방송입니다. MBC 요즘 별로 안 좋다는데 아무튼 그런 거니까 아무튼 너무 강의 왜 안 올라오냐고 보채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면 유튜브 하나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논문 리뷰 그 전에 뭐 했냐면은 그 머신러닝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뭐 슈퍼바이즈드가 있고 언슈퍼바이즈드가 있고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 각각이 어떤 것들이 있고 막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테리의 딥러닝 톡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전에 분류해서 보면은 딥러닝이 나오지가 않았다고요. 그럼 과연 이 딥러닝이 어느쯤에 어디쯤에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그냥 딥러닝 넣을 자리에 머신러닝 넣고 머신러닝 넣을 자리에 딥러닝 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구분이 없으시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이 이끌어갈 것이야. 혹은 딥러닝이 이끌어갈 것이야. 뭐 어떤 말을 해도 자연스럽죠. 아니면은 뭐 저는 사업을 하는데 패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방법은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분들이 사실은 그 단어를 뭐 기술 단어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블랙 매직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패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방법은 뾰로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말씀은 이제 안 믿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뭐 딥러닝을 이용하고 싶다, 머신러닝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둘이 뭐가 다른지부터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머신러닝의 분류와 이 딥러닝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번에 분류했던 거는 어떤 거에 따른 분류냐면 레이블 이용에 따른 분류였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차이가 뭐였어요? 그 X에 대해서 정답 Y가 레이블링이 돼 있느냐가 문제였죠. 레이블링이 돼 있으면 XY 매핑을 학습을 하면 되는 거고 레이블링이 없으면 그 X 자체에 대해서 뭐 density estimation 하거나 뭐 anomaly detection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는데 딥러닝은 그런 레이블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블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의 그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슈퍼바이즈도 있고 언슈퍼바이즈도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분류,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분류에 딥러닝이 있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머신러닝 분류에는 슈퍼바이즈드가 있고 언슈퍼바이즈드가 있고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딥러닝인 거죠. 그리고 딥러닝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다 있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딥러닝의 반대말이 뭘까요? 딥의 딥키스, 딥의 반대말이 뭐죠? 네, 쉘로우죠, 쉘로우. 그러니까 쉘로우 러닝이 딥러닝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눈다면 쉘로우 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이제까지 대부분의 러닝들이 다 쉘로우 러닝이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특정하게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딱 그 딥러닝이라는 스트럭처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게 소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so successful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다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쉘로우 러닝이라는 거는 그냥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딱 한 단계예요. 인풋에서 내가 인풋을 딱 넣어주면 알고리즘이 복닥 해가지고 아웃풋을 바로 탁 내줘요. 그럼 딥러닝은 뭐냐? 뭔가 요 층수가 늘어날 것 같죠? 그러니까 딥러닝은 일단 사용자가 관여하는 건 딱 인풋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인풋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인풋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인풋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인풋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풋을 재가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밀가루를 넣어요. 밀가루를 넣으면은 얘가 그 알고리즘 안에서 떡이 되고 떡에서 무슨 뭐 가래떡이 되고 가래떡에서 뭐 그 앞에 뭐 코팅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그 인풋 자체가 가공이 된다고요. 그 가공이 돼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 레프레젠테이션이 아웃풋을 내는 형태, 이런 거를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똑같죠. 내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얻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과정 자체에서 그 인풋들을 막 가공해서 새로운 인풋들로 막 변화시키는 과정이 들어가는 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딥러닝과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end-to-end 러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딱 돌릴 때 내가 밀가루를 넣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막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물조물 해가지고 데이터를 뭐 프리프로세스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적당한 뭉택이 적당한 모습으로 작동이 잘 되는 모습으로 딱 만든 다음에 걔를 집어넣어서 쉘로우 러닝을 아웃풋을 바로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이제는 뭘 하냐면은 그냥 밀가루 자체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어때요? 가장 한쪽이 엔드죠. 인풋의 가장 엔드고 그게 갑자기 제품으로 한 번에 뿅 하고 나와요. 그 마지막 엔드죠. 그래서 처음 엔드하고 마지막 엔드랑 곧바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도 하고요.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중간 과정에서 인풋들을 그 표현을 계속 생성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매개 인풋들을 자기가 알아서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게 무슨 사람이 알고리즘을 특정하게 짜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 레프레젠테이션들을 그 딥러닝이 알아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러닝한다. 그래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런 딥러닝 방법이 뉴럴넷을 사용을 해요. 사실은 뭐 딥러닝이 꼭 뉴럴넷일 필요는 없는데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워크 중에 90%는 뉴럴넷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딥러닝 그러면 딥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해도 거의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어 정도가 딥러닝하고 유사한 단어들이고요. 뭐 인공지능, 딥러닝 이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네. 머신러닝, 딥러닝 전혀 다른 단어고요. 거의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길어지는데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럼 갑자기 딥러닝이 떴는가? 기존에 머신러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딥러닝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딥러닝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딥러닝이 떴는가? 뭐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다 딥러닝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나는 머신러닝의 다른 방법 말고 딥러닝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처해진 문제에 딥러닝이 최선인가? 혹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저 딥러닝 배우고 싶은데 다른 머신러닝 배울 필요가 없나요? 혹은 저 딥러닝 말고 다른 머신러닝 배우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과연 이 딥러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다 정말 다양한데 그럼 나는 어떤 테크트리를 타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다룬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딥러닝을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갖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주어진 문제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딥러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뭐가 있고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다 다루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무기는 딥러닝밖에 없으니까 딥러닝만 다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괜히 꼰대질이 아니라 정말 딥러닝이 필요가 없고 작동이 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영상이 뭐 드리블을 치워서 길어졌나? 아무튼 좀 길어졌네요. 항상 5분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네.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강의가 딥러닝이 중심이 될 테지만 이 딥러닝 만능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경계하면서 다른 머신러닝 분야들도 커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기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기초도 커버를 할 거고요. 네, 말이 길어지네요. 마치겠습니다. 빠잉.